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는 길. 거리엔 다시 청와대라 적힌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옛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삼았던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주요 부서인 수석실, 비서관실부터 시작해 기자실과 브리핑룸까지 순차적으로 옮기면 이사는 연말에 끝납니다. 대중에 공개돼 일부 훼손된 청와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됐고 구내식당 같은 지원시설도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업무동인 여민관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무실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민관에는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집무실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옮길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로 돌아가는 건 3년 7개월 만으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복귀에 이어 임기 내 대통령실 세종 이전까지 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골라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건 당선된 지 불과 열흘 만이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용산 시대는 출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마다 국민을 대신해 기자들을 만나겠다는 약속. 질문은 쏟아졌지만 제대로 된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묻죠.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공격적인 질문엔 예의가 없다며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공격하더니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근길 문답은 반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늑장 출근을 감추기 위해 가짜 경호 차량을 운영해 교통을 통제했다는 위장 출근 의혹. 아예 기자들의 눈을 피해 대통령실에 새 진입로를 만들었다는 논란까지. 출퇴근조차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안보 우려는 곧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직후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의혹. 용산 상공에 북한 무인기가 진입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빈을 접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도로 청와대 영빈관을 써야 했고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김건희 씨와 함께 일했던 회사 21g이 따낸 뒤 불법 하도급을 줬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건 무속 논란이었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가면 뒤질락한데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용산으로 향하는 길목엔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 등장했고 역술가, 풍수 전문가, 정치 브로커가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불통과 눈속임 논란에 안보 구멍에 무속인 개입 의혹까지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은 용산 대통령실. 용산 시대는 이제 내란이 일어난 곳이라는 불명예까지 하는 채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낙점하면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합참 사무실은 연쇄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야 했고 국방부 합참 이전에만 311억 원을 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합참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했고 필요한 돈은 2,418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은 신축 필요성도 적절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청와대 복귀에 맞춰 다시 기존 건물로 돌아온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산출한 복귀 비용은 239억 원. 무리한 용산 이전의 여파로 4년도 안 돼 이사비로만 550억 원을 써야 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옛 국방부 청사를 일부 손댄 걸로 알려져 시설 보수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을 원상복구하고 흩어진 합참의 주요 부서를 통합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 창설한 전략사령부 등 직할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신청한 용산 복귀 예산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배치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건물을 내준 국방부가 제 건물로 돌아오기 위해 예산 절감까지 고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용산 주변에 집중됐던 비행 금지 구역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토양 오염 우려에도 졸속으로 추진했던 비판을 받은 용산 어린이 정원을 포함해 용산 공원 등을 위한 미군 기지 활용 방안도 다시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